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합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생명안전기본법 지난주 나오셨을 때도 예, 이렇게 예, 청원 독려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도 됐나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봤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 날 극적으로 5만 명이 딱 됐어요. 예, 맞습니다. 9월 28일 날 아침에만 해도 38,000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12,000명이 하루에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와, 어렵다 그랬는데 이게 절박감이 다 전해졌나 봐요. 그래서 전국에서 곳곳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극적으로 됐습니다. 진짜. 그날 저녁 8시 넘어서 좀. 그러니까요. 밤 12시까지인데 8시 조금 넘어가지고 5만이 딱 됐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5만 딱 달성된 그 사진. 워낙 큰 이슈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묻혀가지고 관심을 못 받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거 그냥 너무 이대로 무산되면 안 된다는 마음들이 통했나 봅니다. 다들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청원이 된 거죠. 5만 명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3개월 내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행안위죠. 행안위에서 이제 청원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예, 그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뭐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것들을 확인했으니까 법안 심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더 뒤로 미룰 명분이 없다. 그렇죠. 예. 11월 달부터 이제 법안 심의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로도 저도 했어요. 됐더라고요. 예. 뭐 박수 뭐 이런 분들 댓글로 우리 박래군 이사님 그리고 이 청원을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축하고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윤 대통령이 추석에 근무하는 경찰 소방관 찾아가서 격려하고 이 의견을 청취했는데 오늘은 이 소방관 분들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난 10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순직한 소방관보다 3배가 많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10년간 순직한 소방 공무원은 43명, 43명인데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은 126명이에요. 이 소방관 처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전복민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013년부터 이제 올해 7월까지 이렇게 쭉 조사한 거를 이렇게 봤더니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순직한 경우가 3배가 더 많다. 그 중에서 3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40대 그리고 이제 20대 이제 그러니까 취직한 사람들이죠. 소방관으로 이런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여러 가지로 봐도 이게 미흡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이제 걱정인 상황입니다. 특히 20대, 30대가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30대, 40대, 3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40대인데 정말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정말 이렇게 인명 구조 현장에서 동료가 그런 것도 보고 목숨을 잃거나 또는 구조 과정에서 본인이 또 구조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끔찍한 현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TSD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근골격계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있고 여러 가지 또 암 발병률도 되게 높고 그런데 PTSD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단이 되거나 뭐 이게 이런 걸 호소할 때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기간 중에 43명이 이제 순직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3배 가까운 126명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아니 PTSD 관리 프로그램이나 관리 부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턱없이 부족해요. 그 인력들이 이제 턱없이 부족하고 그 과정들도 굉장히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1인당 관리하는 소방관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676명이네요. 혼자서 상담사가 1인당 670 몇 명이라 하니까 이거는 심리 상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소방관들 자체가 이 힘든 상황들이 이게 이제
그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잘 몰라요. 네. 이게 본인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그냥 뭐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호소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체감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부터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거에서 여전히 이제 열악하거든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심리 상담이 되려면 보통 그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담사와 신뢰. 예,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예. 그런데 그 한두 번 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인들도 10번 기본적인 이제 심리 상담이 기본이 10회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효과도 안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진영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장님은 지금 소방공무원으로 얼마나 일을 하신 건가요? 화재 진압대원으로 22년, 아이고. 24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네네. 노동조합 하면서 이제 전임으로 이제 휴직을 한 2년 동안 해서 실제 현장 경험은 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전임으로 노조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예, 예. 자, 사실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게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처우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근데 뭐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뭐 오히려 현장에서는 대원들은 뭐 지방에 있는 지방직대보다도 여건이나 근무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게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도 국가직 공무원보다 지방직 공무원이 조금 근무 여건이나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왜 소방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국가직 전환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가직 공무원은 우리가 얘기할 때 반쪽짜리 국가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소방 공무원들이 국가직 공무원을 국가직을 원했던 이유는 네. 지방의 열악한 예산에 있는 지방에 있는 소방기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이 형평성이 어긋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인사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국가직을 원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지금 현재 국가직의 형태는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이었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뿐이지 네. 예산이나 인사는 아직도 지방에 그대로 권한이 남아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하지 않고 신분만 현재 조금 변화된 상태라 국가직이라는 의미가 크게 지금 현장 대원들한테는 작용하지 않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냥 지방직에서 국가직이라고 모자만 바꿨었지 실제로는 변한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얘기도 사실은 따로 더 길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주제인데 오늘 그렇죠. 주제는 어쨌든 네. 지난 10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순직한 소방관보다 3배가 많다. 예.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 결과가 나온 건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실제 외부에서 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현장을 뜬 대원들의 감각 온도 차이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를 보면 네. 현장의 전환 현장에서 받은 PTS 가지고 순수하게 그 부분만 가지고 그런 진단을 받는 경우는 매우 좀 드뭅니다. 그 극단적인 선임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얻은 PTS, 외상후 스트레스 가지고 이 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생활에서 누구나 살면서 생활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누구나 겪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소방관들은 기존의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연관돼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는 업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네. 소방관들이 일상생활에 현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고 현장을 보거든요. 네네. 생사의 이 갈림길에 있는 상황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스스로가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나 그런 것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겪다 보니. 예, 그래서 쉽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일반 공무원보다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통계가 죄송합니다. 좀 눈에 들어왔는데 소방공무원의 PTSD가 일반인보다 발병률이 10배가 높다라는 게 하나가 눈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현황을 보면 상담사 한 사람이 관리하는 소방관 수가 673명이다. 예. 발병률이 이렇게 높은데 상담하는 분은 676명 한 명이 이게 실질적인 상담이 됩니까? 상담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도마다 각 소방 본부마다 PTS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네.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도 소방 본부마다 MOU를 체결해서 무슨 일이 이제 재난 상황이 크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순직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을 그 PTS 상담을 해주기는 하는데 네. 그게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해버리지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스스로 내가 PTS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소방관 스스로가 인지하고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네네. 그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관련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상후 스트레스에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가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2020년도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PTSD가 소방관들은 생활에 또 자기 일에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순직으로 인정된 건 한 건밖에 없다. 네. 2020년도지 그것도 최근에. 그것도요. 자, 더 긴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돼서요. 마지막으로 소방노조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PTS 외상후 스트레스와는 조금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재난연에서 일했던 소방 공무원들의 정년이 60세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정년에 연금은 65세에 수령하게 돼 있습니다. 소득 공백이 5년 동안 일어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6년에서 7년 정도 수명이 짧습니다. 올해부터 몇천 명의 소득 공백의 퇴직자가 발생을 합니다. 정부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평생 20, 30년 동안을 국민을 위해서 희생 봉사한 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을 5년 동안 겪어야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자괴감이 있죠. 그리고 정부에 반드시 소방공무원의 연금 부분에서는 빨리 해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에 이 공백. 어제 노인의 날에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 얘기만 하셔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모자만 바꿨었지 아직도 그냥 지방직이랑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빚 좋은 개살구거든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작년 예산을 이렇게 좀 보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한 그 예산 이 소방과 관련한 예산 비율이 88.2%.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기 한 게 결국 12%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로만 국가직이고 이게 사실 지방직이나 별 다른 거 없고 또 지자체마다 또 이제 또 예산이 좀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들 같은 거 또 낮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한 가지 이제 재미난 게 아니라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야간에 출동하면 거기 이제 야간 간식비가 있습니다. 간식비요? 야간 간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27년째 3,000원이에요.
1인당? 예. 네 군데 지자체만 요 5,000원이고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지. 야간에 출동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3,000원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 내 돈 내서 3,000원 가지고 뭘 내 돈 내서 사발면 끓여 먹는 사진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처우가 그러니까 너무 좀 열악하거든요. 뭐 이런 속에서 소방공무원들의 또 그 활동 범위는 굉장히 또 넓어졌어요. 거의 다 모든 그 사회적 재난까지 다 완전 여기 이제 출동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 화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려동물 구조해 달라고도 그러니까 그런 연락 요구 그 건데. 구조하러 가더라고요 또 소방관들이.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당연히 이제 심리적인 어떤 충격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구할 수 있는데 못 구했다. 네. 이 마지막 이런 거에 대한 이것들 계속 자기 자책감을 가져요. 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원래 국가직 전환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 처우와 예산 이런 긴급구조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불균등해서 국가직으로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균등하고 좀 한 차원 높은 처우를 해주고 명령체계도 단일화하자. 명령체계는 단일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우는 그대로네요. 소방공무원들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 순직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쉽지 않다. 그것도 43%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식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또 떠나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그 화재 진압을 하던 이렇게 이제 그 소방관이 출동해서 이제 하다가 다 부상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네. 공상 인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공상 인정률 낮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이 업무 수행 중에 했다고 하는 걸 입증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재보상 전담팀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재보상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훨씬 그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고 하는 거 이런 걸 여기를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전담 인력이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인당 783건을 갖다 해결해야 됩니다. 혼자서. 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이제 그 PTSD 심리 상담 그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만 이것도 이건 불가능한 거지. 제도만 있지 실질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손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고 우리가 소방관들을 부르는데요. 영웅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